우리는 영어를 마스터하기 위해서 영어 문법 공부를 시작합니다. 영어 문법 공부를 시작할 때 보통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영어 시제. I work, 현재 시제, 나는 일한다. 뭐야, 너무 쉽네. 나 영어 마스터 금방 할 듯? I finished work, 과거 시제, 나는 일을 끝냈다. 뭐 과거 시제도 공부할 만한 듯? I have finished work, 현재 완료 시제, 나는 일을 끝냈다. 근데 그 과거의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. 뭐야 이건? I had finished work, 과거 완료 시제, 나는 일을 끝냈다. 근데 이 일은 어떤 과거의 일보다 더 과거의 일이다. 뭔 소리야 이건? I will have finished work, 미래 완료 시제, 나는 미래에 일을 끝내는데 미래에 언제쯤에 이 일을 끝내놓았을 것이다. 나 이거 뭔 소리야? 아니 과거나 미래나 그냥 똑같은 거 아니야? 아니 영어 시제 공부하는 거 나만 어려운 거야? 하이 빌리언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코리안 빌리입니다. 자, 영어 시제를 공부하는 게 여러분들께서 나만 어려운 건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, 여러분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.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. 우리가 영어 시제를 공부할 때 단순 현재 시제나 단순 과거 시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말로 번역도 쉽게 되니까 쉽게 공부를 할 수 있는데요, 현재 완료, 과거 완료, 미래 완료 이 시제들을 공부하기 시작을 하면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. 이런 완료 형태의 시제들은 일단 개념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요, 교재의 설명을 읽어봐도 이게 우리말로 정확하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건지 뭔가 정확하게 감이 안 잡힐 때가 있죠. 이런 완료 형태의 시제들을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단순 과거 혹은 단순 미래 시제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고, 실제로 번역기를 통해서 단순 과거, 현재 완료, 과거 완료 시제의 문장들을 번역해보면 거의 결과가 비슷하거나 똑같은 결과로 나옵니다. 예를 들어서 과거 시제 문장인 I finished work라는 문장을 번역기에 돌려보면 나는 일을 끝냈다 라고 번역이 되고요, 현재 완료 시제 문장인 I have finished work라는 문장을 번역기에 돌려보면 똑같은 결과인 나는 일을 끝냈다 라는 번역 결과가 나옵니다. 마지막으로 과거 완료 시제의 문장인 I had finished work라는 문장을 번역기에 돌려보면 비슷한 결과인 나는 일을 마쳤다 라는 번역 결과가 나옵니다. 근데 왜 굳이 여기에는 끝냈다가 아니라 마쳤다가 되는 거지? 아무튼 세 가지 종류의 다른 문장을 우리말로 생각해보면 그냥 똑같은 문장인 거죠. 한국어로는 심플하게 거의 똑같은 말인데 영어에서 왜 이렇게 복잡한 걸까요? 그 이유는 바로 영어권 국가와 우리나라의 문화적 차이 때문인데요, 특히 문화적 차이 중에서 이 시간에 대해서 이해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. 영어권 국가,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,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로 선과 같이 생각합니다. 시간이 흐르는 모양이 선이 쭉 그어지는 모양처럼 흐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리고 이 흐르는 시간 속에 발생하는 일들은 점처럼 콕콕콕 찍혀있는 거죠. 이런 방식으로 시간을 이해해보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재 완료 시제가 그림으로 그려질 수 있죠. 점으로 표현된 과거의 어떤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선이 그어지는 형태로 표현할 수 있죠.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과거 완료 시제도 이해해볼 수 있겠죠. 과거 완료 시제는 어떤 과거의 일보다 더 과거의 일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시제죠. 그럼 이 과거 완료 시제를 이해해보려고 보면 점으로 표현된 어떤 과거의 일보다 왼쪽으로 점을 찍게 되면 과거보다 더 과거를 표현할 수 있게 되겠죠. 여러분들께서 페이스북에서 프로필 페이지를 보실 때 시간 순서대로 피드가 정리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, 이것을 타임라인이라고 이야기하죠. 타임라인을 번역해보면 시간선인 것인데요, 페이스북이 미국 회사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시간을 선으로 생각하는 이런 개념을 우리가 페이스북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영어권 국가의 사고방식으로 이 시제를 이해해보려고 하면은 뭔가 이해가 되려고 하는데요, 우리의 사고방식대로 영어 시제를 이해하려고 할 때 이것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이해하려고 할 때 선과 같은 형태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순환하는 형태로 이해를 하게 되고요, 그리고 과거, 현재, 미래와 같은 경우에 뭔가 두루뭉실하게 어떤 한 묶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의 사고방식을 들여다보면요, 과거의 어떤 일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할 때 영어권 국가처럼 선과 점과 같이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과거라는 꾸러미, 과거라는 주머니 안에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여러 가지 함께 들어있는 그런 모습으로 과거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과거는 그냥 두루뭉실하게 과거라는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것이고, 현재는 단순히 그냥 두루뭉실하게 현재, 그리고 미래는 그냥 두루뭉실하게 미래,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철저하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선이 흘러오고 있고 영향을 끼치고 있고, 그리고 과거보다 더 과거이고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을 뭔가 생각을 해내기가 힘든 것이죠.
이렇게 우리나라와 영어권 국가가 시간에 대해서 이해하는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시제를 공부할 때 이런 문화적인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영어 시제를 공부하는 게 어려운 것이죠.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? 한국인으로서 영어 시제를 공부하는 건 당연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영어 시제를 공부할 때 이해가 잘 안 돼서 내가 영어 바보가 아닐까라는 의구심은 접어두자.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려운 것입니다. 그러니까 괴로워하지 맙시다. 그리고 또 영어 시제를 공부할 때 원어민의 사고방식을 함께 이해하려고 하면서 공부하자. 우리의 이 시간에 대한 사고방식으로 아무리 영어 시제를 이해하려고 해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원어민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려고 하면서 원어민의 시간에 대한 사고방식을 이해하려고 하면서 영어 시제를 공부하면 여러분들께서 훨씬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. 한 나라의 언어라는 게 그 나라의 문화의 일부분이기도 하죠. 그렇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하실 때 영어권 국가의 문화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영어 공부를 하실 때 원어민들의 문화는 어떤지, 그리고 원어민들은 어떤 사고방식으로 이 영어라는 언어를 쓰는지 같이 생각을 하시고 같이 공부를 하시면 영어 실력을 쌓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.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 누르시는 것과 채널 구독 버튼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저는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Thanks for watching and I'll see you guys next time. Bye!